고소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재 정리를 해보자고. 45페이지. 자, PPT 올려놨어요. 가로 1번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해야지 고소다 하고 있는 거 보시고, 두 번째 줄 따라서 여기 있죠. 여기는 안 맞네. 피고를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피고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가로 2번 범죄 사실의 신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을 지목할 필요 없다. 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칠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빨리 줄 치세요. 책을 보면 막 공부하는 거 보면 온갖 걸 다 줄을 치는데, 줄을 치는 이유는 내가 요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두 번째 볼 때는 요거 위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위주 줄 치면 그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약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줄 친 부분만 봐. 그래서 속도를 높여야 돼요. 속도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해놓으면 시각화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줄을 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온갖 걸 다 쳐놓으면은 나중에 막 보는데 짜증이 나 있어요. 두 번, 세 번째 볼 때. 사람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범인을 지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범인이 누가 언제 뭐 이런 거 적시할 필요가 없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더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나, 이게? 뭐 그런 거 빼놨구나. PPT에서 뺐다. 책에서는 뺐어요. 오기 이런 말, 잘못 기입해도 이런 말이거든. 자, 그 다음에 요게 다음 책에 들어가 있죠. 침보죄의 경우에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의 양벌 규정.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는다. 이거 형법이 잘 텐데 양벌 규정이라는 말 잘 알아둬야 돼요. 양벌. 이게 무슨 말이지? 양쪽을 다 벌하는 규정이다 이 말이야. 양쪽을 다. LG라는 전자회사가 있는데, LG라는 회사도 이 법이 사람으로 인정하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LG회사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있는데 구빵빵이겠죠. 구시들. 근데 어떤 환경법 위반했다, 낙동강에 무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그러면 그런 범죄, 주로 행정법규 범죄인데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양쪽을 다 벌합니다. LG 회사도 벌금을 때리고 대표사도 벌금을 때리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그러면 어째서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 그러면 얘를 고소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고소하는지 이거는 명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명시할 필요 없이 둘 중에 아무만 고소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친고죄라면 자동적으로 대표사만 고소하더라도 법인도 고소된 걸로 쳐요. 거꾸로 법인만 고소하더라도 대표사 자연인도 고소된 걸로 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래서 뒤에 즉시고발하고 달라요. 즉시고발에서 이쪽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다만 신분관계에 있어야 되는 상대의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범인을 처벌을 권하는 의사가 나와야 되죠. 범인의 처벌을 권하는 의사. 여기 PPT가 안 돼 있네. 자,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가로 3번.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거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도난 신고 피해 전말서, 전말이라는 것이 앞이 어떻고 끝이 어떻다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게 전말서, 시말서라고 그러기도 하지. 전말서, 시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험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조사해 달라고 했지 조사해가 처벌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처벌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라고 하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끝에다가 고소를 보기 어렵다고 동하면 하나, 그 피고를 첩재해 조사해 달라고 줄쳐놓고 어렵다. 그러면 결론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시각화해 두세요. 그게 요약입니다. 그게 요약. PPT 안 해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고소 능력이죠. 고소 능력. 고소는 의사표시로서 법률의존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의 능력, 즉 의사표시 표시할 능력인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고소 능력은 고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해석 능력을 의미하므로 민법상 해석 능력 구별된다. 사실상 있는 의사 능력 줄치고 민법상 해석 능력과 구별되어 동감해 놓으세요. 구별. 민법상 해석 능력과 같다 그러면 틀려요. 민법상 해석 능력은 몇 살에 대해 갖춰진다고? 기본적으로 19세에 대해 성년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성년. 그래서 사실상 의사 능력은 만 13세, 자, 만 13세도 줄쳐놓고 정도면 고소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만 11세, 정확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여아입니다. 여아, 남아가 아니에요. 여아의 경우에 가는 목적 의학시인죄 고소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 별표 투색해 놓으세요. 이쪽 판례. 문장을 특히 그 판례 문장 있잖아요. 판례 문장은 여러 번 읽고도 좋고요. 빨리 안 와닿으면 손으로 한 번씩 써보세요. 짧은 거는 다 쓰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쓰면서 공부하는 것도 머리 활동을 굉장히 도움을 줘요. 멍하게 눈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손을 내서 읽거나 손으로 쓰거나. 제일 좋은 공부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아는 것, 뻔하게 아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못하면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받을 때도 선생님 몇 번에 뭐가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와서 질문하면 질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와서 요 내용에 뭐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라고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면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거든.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질문 한번 한 건 이해도 충분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 안 틀릴 수가 있어. 질문 한번 했던 거는. 그래서 그 시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학자가 될 공부가 아니고 시험 공부단 말이야. 시험 공부. 시험 공부의 핵심은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죠. 어떤 시험이든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똑같은 1시간을 투자해가지고 1시간의 결과를 얻어서 점수가 나오는 거. 이 능률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능률, 그러니까 내가 줄 쳐라, 요약을 해라, 동그라미 쳐라, 능률성을 높이는 거다. 두 번 읽을 때 능률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 시간하고, 두 번째 때 시간하고, 시험 직전에 읽을 시간하고, 다 달라야 돼요. 전략이 다 달라야 돼. 그래서 한 3번 읽는다 치고, 첫 번째 읽을 때는 넓게 골고루 하죠. 그죠? 두 번째 읽을 때 첫 번째 읽을처럼 읽으면 이건 말이 안 돼. 시험 직전에 가서 나도 공부를 꽤나 오래 했는데 뭔가 시행착오를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험 직전에 야, 이번 시험은 꼭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한 달 놔두고 또는 일주일 놔두고 일 다 읽어야지.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이 또 막 책을 한 거라도 쌓아놓고 읽는다고. 읽으면 눈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피곤에 자빠져요. 결국 뭘 잘못했느냐? 시험 전 일주일, 시험 전 한 달이 읽을 거를 내가 추리지를 못해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보면 꼭 그런 친구가 하나씩 있어요. 열이면 한둘이, 백이면 한둘이 한 놈이 있는데 뭐냐니까 시험 직전에 가면 이 기본서 던져놓고 요약집을 인터넷에 구해다가 요약집을 읽고 있어. 그럼 또 바보짓이야. 이상한 데 가서 학생들 사실 현혹하는 거고요. 초보 단계에서 요약집이 혹시 필요할지 몰라요. 요약집이.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마음만 할 뿐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요약집이 필요한 거고 시험 직전에 보는 거는 자기가 요약해요. 요약집이 남이 요약하는 건 또 하나 책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또 한 달, 두 달, 아니 석 달이지. 석 달 보던 책 던져두고 요약집 하나 보고 또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저거 막 하는데 그 기억 공간이 흐트러져 버려요. 이것도 기억해놨는데 공간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애 친구 80, 70점 넣는 애들 못 봤어. 그래서 항상 보면 책 두 권 펴고 있으면 내버려라 이 새끼야 막 온갖 욕을 다 해도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불안하니까 이걸 쥐고 앉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능률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능률성이 있으려면 요 강의 시간을 잘 활용했는데 강의 시간을 100%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의 시간 때 쌤 하는 말을 집중을 해서 따라오고 그때 주는 것을 얻어가야 되는데 보통 못 따라온단 말이야.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지.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오고 집중이 안 되니까 딴 생각하고 핸드폰이 옆에 있으니까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일단 그런 집중을 방해하는 것 치우고요. 그 다음에 더 집중하려면 내가 내용을 알면 집중이 돼요. 내용을 강의 전에 아는 방법이 뭘까? 바로 미리 예습을 해오는 거죠. 예습을 할 때는 다 하려고 상세히 알 수가 없지. 모르는 거 강의 들으려고 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할까? 하루에 뭐 우리 책으로 하면 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한 시간 정도 훑어보기만 해도 이런 걸로 오늘 강의를 하는구나. 그러면 집중이 생긴단 말이야. 아,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오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그럼 오늘 몇 페이지 하겠구나. 이걸 계산해라도 들면 딴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집중을 이루고 그러면 능률이 오른단 말이야. 그지?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해. 강의 듣는 것도 기법이야. 막연히 앉아서 쌤 다 해주겠지. 해볼래 있으면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내가 뭘 얻어가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오라고.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하라는 게 그 과정에서 쌤하고도 교류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장소리가 많아지네. 또 자꾸. 사회사에서 능력으로 충분하면 민법상 행능이 있는 자라도 인정이 된다. 민법 행능이 없는 자라도 이렇게 줄쳐놔야 되겠네. 민법상 행능이 없는 자까지. 이것도 줄을 그렇게 쳐놔죠. 민법상 행능이 없는 자. 민법상 행능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민법상 행능이 없는 사람이야?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의사 무능자,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지? 하더라도 이와 같은 능력 갖춘 자에는 고소능 인정이 된다. 인정 동감해놓고, 인정. 그래서 사회상에서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능이 없는 자라도 이와 같은 사회상의 판단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갖춰져 있다. 그러면 중등 13세만 되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죠? 14세, 15세, 16세 고소능이 있어요. 근데 초딩도 안 되는 거 6세, 5세, 6, 뭐 이런 애들은 고소능이 없지. 그지? 고소능이 없는데 조심해야 될 게 고소권은 있을까 없을까? 6세, 5세, 4세 이런 애도. 고소권이 있어, 그지? 고소권이 있지만 자기가 갖는 고소권을 행사할 판단 능력이 없을 뿐이라고. 그 바로 밑에 주의에 들어가 있잖아. 판례 밑에 주의에. 미성년자 같은 민법상 해무능자는 고소능력이 없다. 미성년자 같은 민법상 해무능자라도 몇 세까지는 고소능력이 있어? 18, 17, 16, 15, 14세까지, 13세까지 고소능력이 있잖아. 그런 것을 쏘면 안 됩니다. 많이 쏘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이제 고소 요건과 절차로 가보죠. 아니 우리 책이니까 자꾸 혼동스럽네. 54페이지가 아니고 47페이지 고소 요건과 절차. 자, 고소의 주체, 이제 고소 주체 나와요. 요거 약간 다 했고. 아이고, 여기 다 해놨었구나. 이거를 미리 해서 그렇다. 이게 PPT 순서대로 할 걸 그랬네. 자, 고소의 주체, 고소권자. 다시 한번 환기해봐요. 고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고소의 주체 고소권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일까? 피해자겠죠, 그죠?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고소권자입니다. 보험자라는 피해자겠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어린애야, 미성년자 5, 6밖에 안 돼. 그러면 자기가 고소할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 무능력자, 미성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린애가 아예 아니라도 고소 능력이 있더라도 13세가 넘었더라도 얘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직 미성년이니까. 그리고 뭐 욱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무능력자가 피해자일 때 고소할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를 대신해 줄 사람을 법으로 정해놨지, 그지? 법정 대리인이잖아,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도 또 고소권을 또 갖도록 해놨어요. 법정 대리인도. 누가 주로 법정 대리인이 된다 했었지? 법정 대리인? 친권자, 그지? 친권자. 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나쁜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 최근에 뭐 뉴스 보면 하루에 한 건씩 나와요. 자기 그 친딸, 뭐 의붓딸은 뭐 그냥 이거 친딸, 또 뭐 강간을 해대고 성폭행을 하고 표현하지만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지가 범인이라서 피해자인 경우는 자기를 고소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른 친족들이 고소권을 갖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고 또 친족들이 고소권을 또 갖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정 대리인처럼이 피해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죽어버렸어요. 사망해버렸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그 미성년자 같으면 법정 대리인 있을 거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가 이제 문제겠죠. 아닌 경우에 보호자, 직계 친정,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고소권을 또 가지도록 해놨어요. 피해자 사망한 때.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명의로 훼손한 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죽은 사람의 명의로 훼손하며 사자명예훼손죄가 있죠, 그지? 사자명예훼손죄는 우리가 사모 비누로 외울 때 여기에 해당했잖아, 그지? 사자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의 명예로 훼손한 경우. 살은 사람의 명예로 훼손하면 이거는 반의사 불법죄로 그랬지, 그지? 죽은 사람의 명예로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인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워낙 호불호가 갈린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온갖 모욕을 하잖아요, 그지?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 뭐 온갖 합니다. 그럴 때마다 노무현 재단에서 그 친족이죠, 친족 또는 후손들이 고소를 해요. 친족 또는 자손들이. 친족하고 자손 차이가 뭘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친족은 8천까지를 친족을 해요. 8천까지를. 혈족도 8천까지를 친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8대가 넘어가면 민법상에 친족이 안 되는 거지. 10대 후손이다 그러면, 그지? 그래서 그 밑에 친족이 안 돼가는 후손들도, 그 다음에 요거는 직계니까 8대지. 이 옆에 반계로 넘어가면 총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치? 반계에 또 뭐 이게 이쪽에 뭐 형제의 반계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직계 뭐 친족은 안 들어가지만 자손들이 다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 범위를 넓혀놨어요.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법죄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친고죄는 구조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 피해자가 자살해버렸어요. 댓글 보고 열받아가지고 뭐 우울증 걸렸는데 댓글 보이면 막 세상 살기 싫죠. 악플 달리고 이러면. 그래서 자살해 버렸는데, 만약 자살했지만 법정 대리인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 직계친족이 있다,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뭐 자산이 있다 이러면 그 놈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잖아. 악플 단 놈. 근데 일체 없어요. 법정 대리인, 친족, 뭐 배우자, 뭐 고아야 고아. 그럴 때
고소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요. 이해관계인이 고소할자를 지정해달라고 검사한테 신청하면 검사가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고소권자가 되는 게 아니야. 검사가 당신이 고소하세요라고 지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고소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고소권자가 되는데, 이 피해자가 고소할 판단 능력이 없거나 고소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도 고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자, 책을 봐볼까요? 일단 47페이지 피해자부터 보죠. 범죄를 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때 그 피해자 소유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계엄단체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도 또 민법 지식이 필요한데, 사람,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인 사람, 한자로는 인이죠. 인에는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있고요. 자연인,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을 있고, 그 다음에 법도 하나의 사람으로 쳐, 권리 주체로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인에는 자연인, 법인 두 개가 있다. 자연인, 법인. 법인은 다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법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하고요, 재산의 단체인 재단법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회사죠. 회사고,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그 교회라든가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들 재산의 단체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르재단 이런 것도 있었구나. 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가 있어요. 이 사단법인이 대표적인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회사의 주인이 주주지. 주주는 주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회사의 주인이 몇백만 명이 넘어요. 몇백만 명. 주주를 한 주라도 산 사람, 그지? 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권리 주체가 된다면 그 한 사람 도장 다 받아가 회사를 운영해야 되잖아. 회사의 주인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서. 그래서 그게 번거롭고 재산을 모아서 자본을 축적하기 힘드니까 회사 명의로 사람의 단체를 하나의 회사를 하나의 사람의 자인처럼 쳐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법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단체를 한 사람의 권리 주체로 만들어 버리자는 개념이 법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일부 도장 안 받아도 되고 회사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법인이 되려면 법인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사람은 호적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누구다, 출생 연료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 어떤 집을 사고 팔려면 뭘 내야 돼?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마찬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회사의 경우에도 등기가 있고. 근데 사람의 단체고 재산의 단체로 움직이는데 등기를 안 하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각종 동창회 같은 거. 그 이제 그 등기가 바로 법인격이라고 그래. 법인격을 취득하는 길이 되는데, 등기를 안 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이 돼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된단 말이야. 근데 피해자로서 고소권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됩니다. 법인 단체. 그것도 고소권자는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소권의 일신전속적이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말도 한자 표현으로서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울 거야. 일신전속적. 한 몸에 오로지 전이야. 오로지 붙어 있다. 한 몸에. 그래서 고소권자가 죽어버리면 고소권은 땡이에요. 이 고소권이 상속이 안 돼. 그리고 고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습니다. 물건을 따라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고소권의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줄쳐놓죠.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도란 말이 뭐야? 파는
파는 걸 말하지, 그지? 파는 거, 양도. 집을 판다, 양도한다 그럽니다. 형법에서 써요. 양도담보, 뭐 이런 말도 쓰이니까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을 판 사람을 뭐라고 할까? 집을 판 사람을, 집을 파는 걸 양도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지? 판 사람 뭐라고 할까? 양도인이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집을 산 사람을 받을 숫자를 써요. 양수인. 샀다 그러면 팔다 그러면 이걸 매도인이라고 그러겠지, 그지? 같은 말이에요. 양도인,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럴 거고, 그지?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래요. 근데 집을 팔았는데 집에 관해서 뭐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 이 고소권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간단 말이야. 집만 넘어가지 고소권은 땡.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바로 저작권, 지적재산권이 있어요. 저작권, 지적재산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책도 나의 저작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누가 내 책 쓰겠다 그래서 이름을 넘겨주고 네 이름을 해라라고 넘겨줬단 말이야. 길모 선생의 저작권을 뭐 박모 선생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이 내 책을 누가 뺏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해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고소권은 책을 넘겨줌으로써 고소권이 넘어갑니다. 예외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다만 특허권,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 같은 범죄는 고소권 이전될 수 있다. 문제는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이게 어려워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법정 대리인 지위는 고소 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세 번째 문단이에요. 법정 대리 고소권과 피해자 고소권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이거 전에 요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네. 자, 고소권자가 피해자, 법정 대리인, 다른 친족, 형제자매 쭉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법정 대리인이 나오면 피해자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지?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심신, 미약, 상실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법정 대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고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 법정 대리니까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 뭐 13세 미만은 의사 같은 게 없을 거고 13세 이상은 고소할 능력이 있잖아. 자기도 고소할 수 있고 19세까지는 18세까지는 고소할 수도 있고 법정도 고소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그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족도 법정 대리인이 범인인 경우니까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르죠. 배우자, 직견적 형제자매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없는데 배우자, 직견적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때잖아요, 그치? 사망한 때고 그때는 피해자 본인의 생전에 의사 표시겠지. 생전에, 죽기 전에.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뭐 유서로 남겨놨다 이런 거죠. 생전의 의사에 반해서, 명시한 의사 반해서까지 고소할 수는 없다. 그걸 알고 했고 자, 이때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 하나고 간접 피해자는 안 되고 상속인 양수는 안 된다 그랬죠. 승계인은 안 됩니다. 예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하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55페이지에 2번에다가 별표 한 3개 놓고 55페이지 2번. 아니 또 페이지를 뚱뚱한 걸 자꾸 부른다.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펴놓으니까 그렇구나. 48페이지야. 48페이지. 48페이지 방갈로 2번 피해자 법정 대리인. 자, 요걸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16세에 된 여고생 딸이야. 여고생 16세.
16세 여고생 딸이면 얘도 고소할 능력이 있어 없어? 있지. 13세부터 고소 능력이 있으니까. 얘가 인터넷에 댓글 보고 또는 뭐 요즘 SNS인가 그게 댓글 보고다가 안 그래도 예민한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 그래서 보통 이제 댓글 보면 범죄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순실이야 그래도 모욕죄가 된다 그랬잖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는 건데,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데, 딸하고 아버지하고는 뭐 나도 딸이 지금 내 딸이 지금 딱 16세 여고생이구나. 첫째 딸이. 아빠 소리도 못 들어. 이쯤 저 중2부터서는 아빠 소리도 안 하더라고. 어이 아저씨 그래. 날 보고 아빠 소리도 못 들어. 그래서 뭐 대화는 거의 단절도 없고요. 가끔 용돈 줄 때만 아빠 소리 들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친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숨겨놨다가 뒤늦게 엄마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딸이 갖는 고소권하고 엄마가 갖는 고소권하고 이 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가 갖는 고소권은 딸이 갖는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딸 고소권하고 달리 엄마가 엄마의 주에서 또 하나 형사법상 또 하나의 고소권을 갖는 건지, 그래서 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엄마가 강제로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그 견해가 있습니다. 책에 그 티그스한테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세 번째 문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책을 먼저 한번 봐보자. 세 번째 문단 48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 법정 도로 고소권과 표절 고소권과의 관계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고소권은 일심 전속적이며 법률관계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법정 대리 고소권은 독립대리권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다수래요. 독립대리권 줄자, 독립대리권, 대리권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법정 대리 고소권은 문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고유권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고유권 줄쳐놓고 판례 동그라미였어요. 판례. 다수설 동그라미 해놓고 참 독립대리권 다수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유권 줄쳐놓고 판례. 객관식은 판례에 따라 풀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견해의 대립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다수설은 엄마가 갖는 고소권, 법정 대리 고소권은 대리권을 봅니다. 대리권. 대리권이란 말은 누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딸이 갖는 고소권을 엄마가 대신 행사하는 걸 봐요. 그러려면 이거 참 이게 있지, 이거는. 딸의 고소권이 있어야 엄마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딸의 고소권이 어떤 이유로든 없어지면 고소할 권리가 없죠, 엄마가, 그죠?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는데, 친고죄 고소권은, 모욕죄는 친고죄 고소권은 범인이 누군지 알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됩니다. 6개월 지나버리면 고소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16세 여고생이 악플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6개월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고소하려고 고소할 수 없게 되죠. 고소권이 소멸돼요. 그러면 대리권세를 하면 엄마도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뒤늦게 알고 그 새끼 처벌하겠다. 옛날 같은 강간죄가 증거죄였을 때 이런 문제 많았어요. 딸은 뭐 가만히 있고 나중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저 새끼를 처벌하네 마네 했는데 대리권세를 취하면 엄마가 뒤늦게 알면 엄마가 고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판례는 아니 이름이 피해자를 실제 보호를 못 해줘. 얘 판단에 따라서 엄마의 고소권이 좌지우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법 판례는 아니야. 딸의 고소권이 있든 없든 문의자 본인의 고소권이 있든 없든 법정 대리인이 엄마로서의 지위로서 또 하나 자기의 권리로 고유의 권리로 또 하나 고소권을 준 걸로 봅니다. 이게 판례단 말이에요, 판례. 그래서 고소권은 결국 여기는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위에 대리권세를 하면 고소권은 하나지. 딸의 고소권을 딸이 고소할 수도 있고 엄마가 고소할 수 있고, 그죠? 하나인데 여기는 딸의 고소권은 딸이 할 수 있는 거고 엄마의 고소권은 엄마만 할 수 있고 서로 터치를 못 하도록 돼요. 터치를 못 하게.
법정대리인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하는 걸 봅니다. 터치를 못하고 터치하려면 특별히 그 대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자기의 권리에서 법정대리인 자신의 권리로서 딸이 고소하는 걸 취소 못하고요. 또 엄마가 하는 고소를 딸이 그거 내 고소권인데 왜 엄마가 함부로 해? 나는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도 없게 돼요. 서로 불기의 권리니까. 자, 그래서 고유권설에 따라서 이제 객관적 문제를 풀면 되는데 차이를 알아야 돼요. 판례도 들어가 있고 요약돼 놨는데 대리권설에 하면 일단 피해자 본인의 명시해서 반을 고소할 수 있는 거는 뭐 고유권서로 같습니다. 엄마가 피해자 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을 소멸하면 법정 대리인 것도 소멸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니까 대리권서에 하면. 근데 법정 대리인 고소 기간도 피해자 본인이 법률 안내부터 계산하게 돼요. 피해자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고유권서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의 명산에서 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자신의, 엄마의 자신의 고소권이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권이 소멸해도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고소권은 소멸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 엄마의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안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할 수 있게 돼요. 저게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판례가 이런 결론을 취했고요. 이 판례가 별표 3개 넣으세요. 판례에다가 48페이지 판례에다가 별표 3개 놓고 금방 설명한 것 거기 그대로 있어요. 참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판례 문장을 달달달 외우십시오. 외워 놓도록 하세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49페이지 판례 봐보세요. 49페이지 판례. 이것도 별표 한 3개 하나 많이 출제가 돼요. 이 판례도. 이거.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고소나 고소 취소죠. 고소 취소. 는 소송 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 의뢰할 수 있고, 의사 능력, 고소 능력을 말하는 거죠. 고소 능력. 그게 법정 대리인 동의를 한다거나 법정 대리인 의뢰 대리되다 벗고서는 아니다 동의해놓고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자기 의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에서 표시를 철회할 당시, 고소 취소할 당시죠. 비록 14세 10개월 어린 나이였다고 하나, 14세 10개월 출처나봐. 14세 10개월. 그러면 14세 10개월 되면 고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3세는 지나 있으니까 고소는 있습니다. 있다고 하나, 그 다음에 뭐 의미 정황, 의미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법정 대리인이 없었더라도 그 철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 요 줄 쭉 쳐놓을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판례 박스 밑에 주의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판례 그 주의를 조심해 보세요. 이거 뭐 잘 깜빡하면 쏘가요.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자는 그 법정 대리인만이 고소권을 갖는다. 그러면 맞다라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야.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자라는 게 몇 살부터 행위 능력 없는 자야? 민법상 고소 능력이 아니에요, 그지? 행위 능력이니까 18, 17, 16 그러니까 19세 미만자들이잖아. 미만자들은 고소 능력은 13세까지는 있으니까 그
민법상 능력 없는 자라도 13세까지는 고소 능력도 있고 13세가 안 된 애들, 10세, 7세 뭐 이런 애들은 고소권은 있지만 고소 능력도 없는 자들이죠. 그죠? 그럴 때 법정들이 만약 고소권을 갖는다 그러면 틀려요. 본인은 같지만 고소할 능력이 없을 뿐이죠. 자, 그런 것들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방갈로 3번 피해자 친족 등으로 가보죠. 피해자 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 피자거나 법정대리 친족이 피해자인 때는 피해자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보호자 직계친족 형제자면 고소할 수 있다. 다음 피해자 명산에서 반하지 못한다. 그 줄 쳐놓고요. 피해자 명산에서 반하지 못한다. 그다음 마지막 4절 명예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갈로 4번 지정고소권자 친고죄다. 친고죄 줄치고요. 반에서 불구죄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신청했으면 이해관계라는 게 뭐 동거인 이런 사람이 되겠죠. 검사는 10일 별표나 10일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이런 거 이따금씩 문제가 나와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된다. 검사가 고소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기면 가로 2번 고소의 제한이 나와요. 고소의 제한. 지금 고소의 제한으로서 남아있는 거는 자기 또는 보호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한 게 있죠. 그죠? 자, 줄 쳐놔봐. 고소권자라더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의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속,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시부모, 이런 쪽. 근데 고소 못해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이 아직까지 그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거죠. 그러면 장인이 나를 사기를 쳐먹었어. 장인이 또 내가 맡겨놓은 물건을 횡령해 먹어버렸어. 그럼 장인 고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장인이 나한테 욕했어, 모욕죄.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지? 싸모 비누. 나의 비밀을 침해했다. 안 돼. 고소 못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뭐, 장인이 나를 성폭력한다. 고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정폭력, 때린다 이러면 고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의 방법, 고소의 대리.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임의 대리를 말해. 임의 대리. 대리라는 말이 이런 건데, 대리. 이거 저 불을 끄까 눈이 부셔서. 이쪽으로 가면 빔 프로젝트 눈이 부시고, 이쪽으로 해서 반사가 돼서 눈이 부시네.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돼. 대리란 말이 A가 B하고 어떤 거래 행위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들어가지 말자.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데 판단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어떤 차가 좋은 건지 판단력이 떨어져서 차 전문가 C한테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C가 차를 팔 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얼마에 팔래? 뭐 중고니까 좀 뭐 사고 났는데 좀 깎아라. 이래가지고 교류를 한 다음에 교섭을 한 다음에 표현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차를 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친구 A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C가 계약을 체결하면 돈은 A가 내고 차도 C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A가 갖고 가고. 요게 이런 형태가 대리죠. 대리 형태고. 그래서 대리는 시킨 사람을 본이라고 그럽니다. 대리인을 절대로 본이라고 칭하잖아요. 이런 걸 본이라고 그러고 대신한 사람을 대리인, 상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 대리고요. 부탁해서 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으면 그 임의 대리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주로 본부가 되지만 임의 대리는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친구 또는 전문가한테. 근데 이게 대리를 당하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법원일 때 어느 놈이 이 법적인 행위를 할지가 이쪽 입장에서 명백하지 않죠.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함부로 대리를 못하도록 막아놔요. 법에서 대리는 허용된다. 이럴 때만 대리가 됩니다. 이럴 때만. 그리고 그 책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 고소 대리, 임의 대리 옆에다가 친구한테 부탁한 경우라고 써놓으세요. 임의 대리 옆에다가 친구에게 부탁한 경우,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경우를 임의 대리는 그러고요.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왜 대리를 허용했을까요? 고소는 원리가, 고소는 항상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그죠?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또는 상피실에서 고소를 못한다, 이럴 때 친구가 대신 고소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용법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거기 고소는 대리하금 하게 할 수 있다. 명문으로 소송의 대리를 인정한 경우다. 명문으로 인정하지만 가능하고요. 그 옆에다가 요거 써놓으세요. 고자 변상구, 무슨 말이 뭔지 모르더라도 명문으로 형사소송법상 대리가 인정되는 것 5개밖에 안 됩니다. 고자가 되면 변상을 구하는 거, 요 5개만 대리가 허용돼요. 자, 그 다음 판례도 별표 한두 개 놓고요. 대리한 고소의 경우는 대리권의 정당한 고소권자가 소유되시면 실제로 증명되면 충분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이걸 줄을 쭉 쳐놔야 되겠구나.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줬다, 이걸 써내는 거예요. 그게 위임장이야. 아마 주민등록 같은 거 등본 떼러 갈 때 저런 거 해본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민등록 한 번 못 떼니까 주민등록 본인이 도장 찍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민등록 발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위임장이야. 부탁하는 걸 위임이라 그러죠. 그게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는 건 아니다 더 동그라미 놓고 줄 쳐놓고 결론을 빨리 세트하게, 아니다, 위임장 내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도 좀 해놔야 겠다. 이거 강의할 때 떴네. 고소를 할 때 받는 위주다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방말로 2번 내려가서 고소의 방식,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구술. 이거 한자 표현이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저기 옛날에 강의할 때 서면 또는 구두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질문하는데 아주 심각한 표현성으로, 구두가 무슨 말이에요? 한자,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거지. 한자 말을 몰라서 말로 하는 걸 말합니다. 말로. 구술, 구두. 입구잖아, 입구. 나 오랫동안 고민한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모르는 말 나오면은 빨리 핸드폰에 쳐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약을 먹는데요, 아스피린 같은 거, 그 다음에 두통을 자주 앓았기 때문에 뭐 타이레놀 이런 걸 있는데, 거기 약 보기 설명서 깨알 같은 거를 잘 읽어보는데 거기 항상 경구 복용이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경구 복용. 여기 경이 경과해서 길이 길경이야, 길. 구가 입이야, 입. 입으로 먹으라 이 말이야. 입으로 먹으라. 그래서 그 녹여가지고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경구. 입으로 먹는 이 경구더라, 경구. 고술, 고두.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이라는 걸 서류를 써내서 고소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 수사받을 때 말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말로, 구술로 고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독립된 고소조서라고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인 진술서 작성하면서 물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무개 저를 처벌을 하는 걸 원하나 안 원하나 이렇게 물어서 원해 그랬을 때 예, 처벌을 원합니다. 네, 요 한마디에서도 고소 의사 표시 있는 걸로 봐요.
자, 그런 게 판례 있고, 판례에 뭐 별표 하나쯤 해놓고, 뭐 결론은 분명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고소의 기간 문제가 있는데, 오늘 또 쉬었다.